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짓과 진실의 우정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 과정에 이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장시호입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그동안에 뭐 특급 도움이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소위 이모인 최순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최순실 사용했던 뭐 태블릿 PC라는 것도 특검에 제시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장시호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검찰에서 어떤 진술 태도를 보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장시호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시호가 재판에 나온 거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예. 왜 그렇게 이모한테 잘못했는지 지난번에 마지막에 나왔을 때 제가 소리처럼 쳤어요. 예. 일단 장시호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검찰 진술 조서를 근거로 한 겁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시호는 그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신사중학 1학년 때부터 1999년까지 승마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승마 특기생 출신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니까 장시호한테 이게 흉곽출구 증후증이라는 아주 희귀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병이냐니까 온몸이 그냥 아픈,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그런 뭐 희귀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장시호가 3년 전에 걸리는 바람에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 전에 장유진이었다가 장시호로 바꾸게 되었다 하는 게 이제 검찰 기록에도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장시호 신문 조서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조사 많이 받았습니다. 장시호는 조사도 많이 받고 그래 죽겠는데, 장시호 제가 이 기록을 읽어보면서 진짜 저도 헷갈렸습니다. 어느 말이 진짜고 어느 말이 거짓말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던데, 자, 장시호는 2016년 11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뭐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되고 그 좀 지난 그 11월 18일 날 오후 4시 16분에 집 앞에서 검찰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장시호를 최초로 수사했던 검사가 차상우 검사입니다. 조사 일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묻는 것 중에서 아주 장시호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영재센터 금고안에서 발견된 서류에 펜더 서류, 펜더는 대충 국민들 아실 거예요. 그 국회 청문회에 나왔던 그 김종 차관, 그분이 뭐 눈썹이 좀 짙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펜더하는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서류에 펜더 서류라고 피의자, 그러니까 장시호 당신 필체로 쓰여진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 같으면 예 뭐 김종찬 뭐 그 서류입니다, 이래 신할 거 아닙니까? 장시호 대답 뭔지 아세요? 진술조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장시호는 제가요? 하고 도리어 반문해요. 제가요? 한 보여주세요. 진술조서 한 보여주세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서류를 보여줍니다. 좋다. 펜더 서류. 이 보여주죠. 이게 뭐냐? 하니까 장시호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쓴 것은 맞는데요, 제 서류, 펜더 서류라고 한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제가 낙서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종 차관을 만난 적도 없고 펜더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상우 검사가 계속해서 4번을 묻습니다. 김종을 아느냐? 전부 다 모른다예요. 그런 여자입니다. 장시호가. 왜 모른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한테 코치를 받은 건가요? 아니요, 뭐 그냥 성격상, 제가 볼 때는 성격상의 그 문제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딱 합니다. 그때 차상우 검사가 이제 김종 차관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탁 제시를 합니다. 자, 피의자는 2016년 3월 14일, 4월 6일, 그리고 4월 19일경에 자, 김종하고 통화한 기록이 온다. 왜 김종 차관하고 통화를 했느냐? 그러니까 장시호 대답이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통화를 했다면 상대방이 김종인지도 모르고 통화했을 것입니다. 제가
김종인도 모르고 그냥 통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계속 추궁하죠. 아니 시간도 나오고 말이지 이게 당신 차관의 핸드폰하고 당신 그 핸드폰이 연결된 게 기록 다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래요. 그러니까 진술 내용까지 또 코치를 내요. 검사한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래요. 그래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속 변호사가 코치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변호인은 옆에서 이렇게 대답해라 저렇게 대답해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눈치를 쓱 보더만 이제 변호인을 슬쩍 쳐다보고 장시호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김종찬을 압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 제 친구들이 혹시나 피해를 볼까 싶어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게 억울해서 좋다네 김종찬을 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구냐? 당신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친구가 누구냐? 하니까 이규혁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규혁 선수가 자기한테 죄를 다 소위 말해서 뒤집어 씌운다. 그런 표현을 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장시호 같은 경우 핸드폰도 소위 말 한 6개쯤 되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걸 물어봐요. 아니 왜 핸드폰 번호를 왜 수시로 바꾸느냐? 장시호 대답 딱 그렇습니다. 예, 제가 멋을 좀 부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장시호가 제3차 진술, 1차 조사받고 2차 조사받고 이제 세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소위 진술을 이제 번복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부터는 제가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나 2016년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이 무슨 날이냐? 소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가 기소된 날입니다. 이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이 회부된 날입니다. 이날 이제 진실을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조사 도중에 촛불 집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촛불 집회는 11월 29일부터 열립니다.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상상이 안 가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작년에 청문회 전혀 보진 않았었고요. 네. 지난번에 1심 선고 낼 때 보니까 촛불 집회도 나갔다고 검사가 그러니 선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장시호도 입만 열면은 촛불이에요. 촛불 혁명, 촛불 때문에 제가 진술을 바로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장시호 이 많은 신문 조서 중에서 제가 이제 우리 사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 그걸 좀 바로잡고 그러면서 장시호와 최순실의 돈 그걸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장시호 하면 아마 국민들도 그걸 생각할 거예요. 장시호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월 5일입니다. 올해 1월 5일 특검에서 특검 대변인이 딱 발표를 합니다. 최순실이가 사용했던 태블릿 PC다. 이 장시호가 제출했다. 해가지고 그때 전 텔레비에 다 나왔습니다. 그 다른 태블릿 P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 태블릿 PC는 뭔가 기록을 보니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시호가 이제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2016년 9월 3일 날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고 소위 10월 29일 날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때 10월 24일 날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를 합니다. 그거 보고 최순실이가 이제 난 들어가야 된다. 이런 허위 보도 내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최순실 씨가 소위 귀국을 결심한 동기는 바로 태블릿 PC 보도입니다. JTBC 보도예요. 그걸 보고 하는데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JTBC 보도 한 이틀 후에 10월 26일입니다. 이틀 후에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소위 카톡에 뭐 보이스톡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장시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독일 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 아파트에 내 컴퓨터하고 이런 짐들이 좀 있는데 그거 좀 대충 정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장시호가 직원들 끌고 이제 갑니다. 가가 또 컴퓨터도 있고 있는데 마침 뭐 옆에 태블릿 PC가 한 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모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최순실 얘기가 그거 필요 없는 거는 너 아들 줘라.
그럼 장시호 아들은 몇 살이냐? 9살입니다. 그러니까 9살짜리 어린애한테 그냥 야, 장난감 줘라. 최순실은 태블릿PC하고 전혀 그 무관한 사람이고 왜 그 방에 태블릿PC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가 아들 줘라 해가 이제 장시호가 그 태블릿PC를 들고 와가 9살짜리 자기 아들한테 줬답니다. 아들은 줬는데 막상 이 조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태블릿PC가 생각이 나더라. 아 그때 최순실 그 아파트에서 내가 태블릿PC 하나를 그때 내가 입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생각나가 이것도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제 소위 특검에 제출한 거예요. 그럼 제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장시호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라고 조서에 다 나옵니다. 이지훈 변호사가 이제 장시호 아들한테 가가 장시호는 구속돼 있으니까 아들한테 가가 야 엄마한테 받은 그 태블릿PC 줘라 하니까 아들 이야기가 그거 내 친구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시 그 친구한테 가가 그거 좀 제발 좀 줘라. 그래서 그 애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특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태블릿PC는 뭡니까? 이게 뭐 사무용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방에 있고 하니까 방에 뒹굴고 하니까 최순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태블릿PC 이야기를 그런 거 있으면 너 아들 줘라. 그러니까 아들 9살짜리 아들한테 줄 만큼 소꿉장난감 그런 것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검찰은 창피하지 않나요? 그걸 갖고 검찰 특검 말입니다. 특검 보세요. 장시호가 최순실의 모든 문서들이 있는 태블릿PC 제공했다. 그런 중요한 것 같으면은 아니 검찰이 정말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장시호가 제출한 그 태블릿PC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했는데 결국 대통령 변호인단도 장시호 그건 필요 없습니다. 아예 감정 신청을 안 해버렸습니다. 안 해버렸는데 그거는 검찰이 재판에서 아예 언급도 못했고요. 고영태 태블릿PC 가지고 그 깡통이라고 자기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장시호에 대한 검찰 신문 조서를 보는 순간에 특검이 애들 그 장난감 그거 뺏어 와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태블릿PC다. 참 그걸 보니까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너무합니다. 장시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최순실의 언니 최순덕 씨가 소위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고 동창이고 그래서 김장김치를 담으면은 그거를 소위 누굽니까 대통령께 청와대 대통령한테 갖다 드렸다 하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갖다 줄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편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시호가 바로 검찰에 진술합니다. 제 어머니가 김장김치 담아가지고 청와대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까지 청와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이모 최순실한테 내 아들 9살짜리 아들 청와대에 견학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최순실이 화를 내면서 그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덕 씨가 소위 대통령한테 김장김치 담아줬다는 것은 장시호 진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6년 5월 20일 날 소위 면도칼 테러를 당합니다. 면도칼 테러를 당해가지고 연세대학 병원에 가서 급히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난 뒤에 최순덕 씨 집에서 한 달간 요양했다.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사가 묻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혹시 당신 집에 와서 엄마 관원에 요양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장시호가 바로 그래 대답합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2006년 5월 20일 날이 소위 카트칼 테러고 바로 그 한 2주일 후에 2006년 6월 4일 날 장시호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때문에 자기는 훤히 알죠. 그때 테러 당하고 그럼 우리 집에 있었다면은 내가 그때 결혼할 그 무렵이 가니까 다 아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표께서 이제 자기 결혼식에 장시호 결혼식에 하객으로 온 적은 있습니다. 하객 2006년도에 그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 이후에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집에 온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순덕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아무 게 없다는 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위 장시호 진술 중에 그거예요.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있던 그 응접셋들이 침대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최순실이가 소위 장시호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 보면 아주 뭐 화스럽고 고풍스러운 그런 걸 줬다고 돼 있는데 장시호가 바로 진술합니다. 그 삼성동 가구는 어떤 거냐, 브랜드가 뭐냐, 검사가 물어보니까 바로 장시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국산 브랜드인 까사미아입니다. 화장대, 침대, 옷장이 전부고 국산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국산 브랜드 쓰시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언론에 보면은 고풍스러운 거 뭐 갖다 줬다고 난리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 성격을 봐서도 그런 거 물질욕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도 않고요. 근데 언론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분통이 터져요, 저는. 그리고 장시호 이 신문 조서에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이제 그동안에 장시호하고 김한수 태블릿 PC 최초 개통자 김한수와 관계대가 어느 정도 우리도 알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은 이 진술 조서에 바로 나옵니다. 자, 검사가 물어보거든요. 피의자는 장시호 당신은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을 아는가요? 하고 바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엿들어 있습니다. 장시호 대답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이복 언니, 그러니까 최순실 바로 위에 언니 최순덕은 같은 그 어머니고, 그리고 최순영 제일 큰 언니는 이복이랍니다. 이복 언니 최순영의 큰아들이 이병헌이다. 이병헌인데 이병헌이하고 김한수가 서울 상문고 동창이다. 그래서 저는 이병헌을 통해 가지고 김한수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김한수 77년생, 장시호 79년생입니다. 그리고 장시호가 김한수한테 오빠 하면서 뭐 이것 좀 이런 계획서 좀 만들어줘 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김한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장시호가 보니까 이 소위 태블릿 PC, 그러니까 태블릿 PC 중에서도 아이패드를 쓰더라고요. 장시호는 아이패드를 서너 개씩 제가 썼더라고요. 쓰고 아이패드에 푸는 패턴이 L자입니다. 그것도 검찰 진술서에 나옵니다. 장시호가 L자 패턴이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갖고 이제 앞으로 태블릿 PC 진실하고 다 밝혀야 되는 거고,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최순실의 솔직히 돈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도 최순실 재산이 얼마나 되냐 엄청나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뭐 안민석이 얘기할 때 300조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300조부터 뭐 독일에 1조가 있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최순실의 돈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다 확인했습니다. 거의 다 확인했는데 다른 그러니까 미성 빌딩이다 강원도 땅이다 하는 건 드러난 거지만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최순실의 비밀 대여 금고입니다. 비밀 대여 금고 그게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그 속에 그럼 뭐가 들어있었느냐? 검찰 이쪽에 다 확인했죠. 해보니까 현금 40억, 수표하고 현금으로 40억이에요. 그럼 이 40억이 출처가 뭐냐? 30억은 소위 부동산,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받은 거고, 나머지 10억은 소위 여기저기 은행에 조금씩 예금해놓고 뭐 보험금 찾고 현금 모으니까 이 40억이에요. 이 40억인데 이 40억을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이제 소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쭉 했는데 이 40억을 이 대여 공고를 소위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 2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A, C, B, C 안 할 거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맹준호 변호사입니다. 최순실의 최초의 집사 변호사.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훨씬 전에 아는 분이에요. 그럼 맹준호 변호사는 대여 공고가 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끄집어내가고 대여 공고 연 사람은 장시호입니다. 왜냐하면 정유라가 2014년 소위 10월달 그 무렵에 임신을 합니다. 임신만 3, 4개월째 됩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8일 날 애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몸 상태가 그러니까 최순실로서는 당연히 장시호를 쓸 수밖에 없죠. 장시호 족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쭉 쓰는데, 자, 그 돈을 이제 맹준호 변호사하고 장시호가 그 관리를 하고 했는데, 아니 최순실도 지금 변호사 비용이 없을 지경이에요. 없다 보니까 변호사들한테도 아유 진짜 자기가 대여금고에 너는 돈이 한 40억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섞고 또 일부는 좀 남아있는데 소위 10몇 개가 빈다는 거예요. 신매덕이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조사를 해보니까 신매덕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이거는 최순실 비자금이다. 이거 찾는다고 검찰도 지금 굉장히 하고 있고, 최순실 쪽에서도 아니 이게 왜 비느냐, 이게 그게 구속된 이후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속되기 전에, 구속되기 직전에.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CCTV를 보니까 2016년 10월 26일, 그러니까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를 팍 하고 할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그때 최순실은 독일에 있었죠. 아주 한국 귀국하기 전인데, 그때 KEB 하나은행 압구정 지점 CCTV에 장시호가 찍힙니다. CCTV에. 그건 뭐냐? 장시호가 압구정 대여금고에 손을 댄 거예요. 압구정 대여금고에. 그래서 검찰이 그것도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도 그 대여금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니 이 최순실 대여금고는 이건 여기가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장시도 예 저도 대여금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 거기서 뭘 꺼내왔느냐 하니까 인감 도장, 그리고 자기 성명 이름 바꾼 거, 그리고 여권, 그리고 롤렉스 시계 2개, 물방울 다이아 하나, 이걸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여금고에서.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감 도장을 대여금고에 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름 바꾼 거, 그 개명서 그거 넣고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볼 때 제가 아이고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그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롤렉스 시계 2개하고 물방울 다이아 그거 뭐 하려고 했느냐? 제가 해외로 가려고, 막 수사가 막 좁혀오니까 해외로 가려고, 그래서 친구한테 이거 좀 팔아달라 하면서 2천만 원을 제가 빌렸습니다. 뭐 이런 진술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와 별도로 이제 장시호 얘기가 자기 거는 그거고, 이제 최순실 대여금고를 보니까 1억 원짜리 수표 10장이 들어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1억은 소위 자기 엄마한테 최순실 갯돈 넣고, 1억은 또 장시호 수고비로 주고, 8억은 이제 변호사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 또 검찰이 다 압수를 했죠. 지금 다 압수를 한 상태니까 지금 나머지 15개 어떻게 비는지 지금 검찰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아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검찰 조사 도중에 최순실이가 장시호한테 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삼성동 사저 그 2층에 가면 금고가 하나 있고 철제 캐비닛이 하나 있고 거기에 10억이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소위 장시호가 최순실한테 들었다는 게 언론에 막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됐냐면, 최순실이가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장시호가 한번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답니다. 있는데 장시호가 검찰 진술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장시호는 모든 표현이 이모란 표현 안 씁니다. 최순실입니다. 최순실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갑자기 담당 검사한테 물이 먹고 싶다. 그래가 담당 검사가 물 들어간 새 자기한테 종이에다가 삼성동 2층 딱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게 무슨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 검사 바로 오니까 딱 숨기더라 이게야. 그래가 조금 있으면 또 장시호한테도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래 또 검사가 또 물 들어가니까 그새 다시 탁 해가지고 삼성동 2층 거기에 그 방과장 뭐 이래저래 쭉 쓰면서, 그래서 그걸 다 엮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삼성동 2층 방에 거기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있다. 근데 금액은 이야기를 안 하고 10억이라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 돈이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보다 네가 먼저 나올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나가면은 그거를 정유라, 그리고 정유라 아들 그 둘이가 살 수 있게끔 그 돈을 갖다 주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같은 거짓말이라도 얼마나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까? 막 스토리가 있으니까 전부 믿을 수밖에 없죠. 최순실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보세요. 아니 그때 그 검사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 방에 한 명은 그래 슬쩍 물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또 다른 검사도 있건데, 아니 소위 피의자가 이미 잡혀온 사람이, 그것도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사람이 메모에 서가지고 보여주고 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시호의 진술을 갖고 검찰이 그때 기사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동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다고 검찰이 막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진술 조회를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삼성동 사저에 돈이 있다는 거 진짜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이야기도 듣기도 했지만은
자, 대통령의 사저니까 검찰이 어떻게 들어가서 압수수색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검찰이 그거 믿고 장시호 말만 믿고 있다가는 엄청나게 실수를 당할 뻔했죠. 그러나 결국 검찰이 언론 프레임 막 했죠. 삼성동 사저에 비밀 금고가 있고 거기 있는 돈 찾으러 가겠다고 막 하다가 결국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은 진짜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때 이름 삼성동 사저에 10억이 있고 그 철제 캐비넷 속에 돈이 있다는 거 언론에 보도 많이 났습니다. 결국 그게 장시호 진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시 대통령님 이사간 집 그것도 지금 뒤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장시호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합니다. 최순실한테는 빨간색 금고가 있다. 비밀 금고가 있다. 그 속에만 채권하고 현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때 뭐 종편에 이런 놈 패널들 빨간색 금고를 찾아라 말이지 왜 안 찾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빨간색 금고 이미 찾았습니다. 송파 물류창고에 있어요. 검찰 수사관 들어가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열어보니까 뭐 쓰잘데없는 서류 몇 개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장시호 말 한마디에 종편들 빨간 금고 찾아라. 삼성동 사저에 2층에 철제 캐비넷 속에 돈이 있다. 완전히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특수활동비 저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면서 아직도 그 진실을 제가 취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검찰이 너무나 이게 참 언론 플레이를 하는구나.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탁 하면 되지. 언론 플레이 하면서 왜 저렇게 사람을 진짜 소위 말해가 창피스럽게 만들까. 저게 과연 전반적으로 전체가 대통령 모욕 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제가 아마 새로운 단서를 하나 갖고 올 겁니다. 약간의 반전.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참 법원이 제대로 안 해주고 말이지 법원도 똑같아가지만은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일부 판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이 진실,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찾는 대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찾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